네, 이번 시간은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 그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식현상 할 때 일식, 월식 들어본 적 있지? 자, 식현상은 가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진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어떤 별이 여기 있죠, 별이. 이 별을 이 행성이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지? 자, 가리면, 자, 지구에서 볼 때 이 별의 밝기가 일정했었단 말이야. 자, 만약에 이 별이 없었다면 밝기가 계속 이 행성이 없었다면 밝기가 어떻게 됐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자, 그런데 행성이 있어. 그래서 아주 지구에서 너무 멀어서 행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행성이, 우리 보이지 않는 행성이 이 별 앞을 지나게 되면 지구에서 아주 정밀한 어떤 광량 측정기를 갖고 이 별을 관측하다 보면 이 행성이 이 별 앞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밝기가 어두워져서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두워져서 밝기가 관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측하는 방법. 그래서 알아낸다. 오호,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관측이 잘 될까?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어떻게 해야 관측이 잘 될까? 행성이 작을수록 잘 될까? 클수록 잘 될까? 그래,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이 별빛이 훨씬 더 많이 가려짐으로 지구에서 볼 때는 어때요? 변화가 훨씬 크니까 잘 발견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현상을 아까 얘기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도플러 효과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떨수록 좋을까요? 행성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뚜렷하니까 잘 나타나겠죠. 두 번째, 바로 공전 궤도가 어떨수록, 얘는 나란할수록 이게 아니라 나란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돌아야만 되는 거지, 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나란해야 해요. 우리 저번 도플러 효과는 나란할수록 좋았죠, 그죠? 근데 얘는 나란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또 뭘까요? 이 행성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 변화 폭이 되게 주기적으로 자주 나타나겠지, 그죠? 그렇죠? 딱, 그래서 이걸 갖고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공전 주기를 또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별이 있어요. 이 별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갑니다. 자, 가면 선생님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면, 이 행성이 여기에 딱 도달하는 그 시점부터 보세요. 그 시점부터 자세하게 볼게. 이 시점부터 별의 밝기가 원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드디어 다운되기 시작하죠. 다운되면서 이 행성이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이렇게 밝기가 떨어질 거야. 그리고 행성이 다 일로 지나가다가 요 면을 완전히 딱 접촉했을 그 시점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여기까지 다시 밝기를 회복하겠죠. 그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올 때, 그때 다시 떨어지겠지. 그지? 그렇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생각을 해봐. 바로 여기서 이 폭은, 이 깊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성이 많이 가릴수록 더 별의 밝기가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별의 밝기가 되겠죠? 그럼 이건 행성 크기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 그렇습니까? 행성이 별을 가리는 면적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시간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리는 시간은 바로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까? 그래, 행성의 속도, 공전에 대한 속도를 의미하죠. 더 크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를 T1이라고 하고 이걸 T2라고 하겠고, T2에서 T1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겠죠. 그죠? 좀 더 나아가면
이 행성의 크기와 별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행성의 크기와 별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다? 1, 2번, 3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릴게. 자, 지구가 여기 있어.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어떤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이걸 별 A라고 놓을게. 이게 별 A야. 자, 별 A고 저 뒤에 갑자기 선생님 이상한 소리를 또 해. 저기 뒤에 별 B가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지구에 별 A와 별 B가 서로 이렇게 좀 거리를 달리한 별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별 A도 지구에 빛을 주겠지만 별 B도 빛을 주겠지, 그지?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지금 별 B에 대한 얘기만 좀 할 거야. 자, 별 B별이 사방으로 빛을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빛을. 자, 지구에 오는 빛은 어떤 빛만 오겠어? 지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빛 또는 선생님 또는요? 뭐가 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별 A가 만드는 중력 공간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휩니다. 아인슈타인 물리 1 시간에 다 배웠을 거야. 이 공간이 휘어요. 그러면 이런 빛들은 지구를 올 수가 없어요. 이런 빛들은 지구에 올 수가 없어. 원래는 다 비껴서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 빛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별 A가 만드는 중력 공간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에 의해서 이 별이 휘어서 어떻게 된다?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별이 휘어서 별빛이 휘어서 지구로 들어오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별 B가 이 별빛 하나에 들어올 때보다는 별빛의 밝기가 훨씬 더 밝게 비춰지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가운데 빛과 그다음 위아래에서 오는 이런 상태일 때 되게 밝게 보이겠죠. 왜냐면 별빛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오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별 B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해 간다고 하자. 이렇게 이동해 간다고 하자. 그럼 별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번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 별 B가 2번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 별 B가 3번 위치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 별 B가 별 A라고 하는 중력 공간을 지나면서 이거를 얘들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마치 돋보기 렌즈라고 생각해. 렌즈. 그럼 지구가 너희들 눈이고요. 이게 어떤 물체라고 봐. 이 물체 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건 당연히 2번이겠지. 그치? 별빛이 휘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앞에 미세란 말이 왜 붙었냐?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자, 이 모양의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 자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별 B가 쭉 앞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 별빛이 가장 밝은 것은 어디가 별빛이 가장 밝았을까? 별빛의 밝기라고 표현할게. 어딜까? 바로 여기가 별 B가 2번에 있을 때 그랬을 것이고 1번은 별로 안 밝고 3번도 별로 안 밝았을 텐데 2번에 있을 때 가장 밝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자, 이 별 B의 밝기를 보는 거야. 이게 당연히 별 B의 밝기를 보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다. 바로 별 A에 어떤 행성이 돌고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 행성이 돌고 있다면, 이 행성이 여기든 있을 때, 이 별빛의 중력을 더하거나 덜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2번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겠어? 2번을 중심으로 이 밝기가 대칭의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행성이 이 부분을 지나 또는 이 부분을 지나 그러면서 이 별빛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이 B라고 하는 별빛이 A라고 하는 별의 행성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왜곡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것을 미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미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 줄 아세요? 바로 뭐냐면, 지구에서 관측하는 별은 어떤 별빛을 관측한다? 지구에서 관측하는 별빛은 바로 여기서 어떤 별이야? 별 B의 별빛을 관측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성은 어떤 별의 행성이에요? 어떤 별의 행성이야? 별 B가 아니라 별 A의 행성이야. 별 A가 만드는 중력 렌즈로 인해서 그 주위를 돌고 있다가 이 별 A가 만드는 중력 렌즈에서 미세한 변화를 이 행성이 주게 되는 거야. 이 미세한 변화를 줌으로써 어떤 별빛이 변하는 거야? 별 B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변한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선생님, 그럼 별 B는 가만히 있는데 별 A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별 B가 이번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별 A가 움직일 수 있어. 별 A가 행성을 가진 채로 여기서 쭉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니들 눈이고, 돋보기를 이렇게 돌면서, 왼쪽에,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져가면서 B라는 별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찬가지 이런 미세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별 A에 바로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 이해되시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림으로, 더 잘 그린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 A가 일로 지나가면서 별 B 별빛이 이렇게 중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별 A에 누가 있다면, 행성이 있다면, 그렇죠? 빛침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그림을 바로 밑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위에 거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력 렌즈고, 밑에 거는 뭐까지 포함된 거야? 얘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외계행성으로 직접 관측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관측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발견이 거의 많이 안 됐지만 몇 개가 됐어. 근데 봐라, 지구보다 어때야 돼? 굉장히 큰 질량이어야만 발견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식현상을 이용했더니 그래프 보니까 어때? 식현상을 이용했더니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다 어때요? 거의 다 크죠?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고, 공전궤도 반지름은 지구가 약 1의 2인데 이거보다 어때요? 상당히 작죠, 그죠? 왜 작을까? 식현상이 계속 돌면서 그 별의 별빛이 주기적으로 더 많이 어두워져야만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좋잖아. 그 별빛이 많이 주기적으로 어두워져야지 관측하기 좋잖아요.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지구보다 거의 질량이 다 커. 그래야만 별빛이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자, 어때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관측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보통 지구가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잖아. 그래서 일반 망원경으로는 안 되고요. 적외선 방출되는 양으로 잡는 거야. 지구에서도 적외선으로 나가잖아. 그럼 적외선의 양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반지름이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뭐 이런 행성들이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구형 행성 탐사를 여기 뭐 잠깐 이것까지만 보고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형 행성이라고 뭐냐 다음 시간엔 지구랑 비슷한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 근데 요것만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또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구형 행성은 모두 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과 이것 중에 누가 지구형 행성 같아? 지구는 지각, 맨틀, 외행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이게 지구형 행성인 거 맞아? 자, 이건 무슨 형 행성이냐면 목성형 행성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지구형 행성을 자꾸 찾으려고 혈안할까? 여러분들 우리 제2의 지구 딱딱한 바로 지각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대기가 존재하고 뭐 이런 적당한 우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지구의 행성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 가능지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다음 시간에 이런 지구형 행성,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것도 비슷한 거지만 바로 별과의 적당한 거리에서 물이 일기아파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 그 아래 그 사이에 바로 액체 상태 물이 있잖아, 그치? 그런 상태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야만 여러분들 바로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